안녕하세요. 저는 67살 오진호입니다. 35년 동안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퇴직한 후 지금은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4만 원을 벌면서 퇴근 후에는 영어 공부에 열중하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1975년 19살 나이에 중학교 졸업장만 들고 경기도 안산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취직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지만 일을 시작한 후에는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며 공부를 이어가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12시간 막교대 근무로 수면 부족에 시달리다 결국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 손에 기름때가 끼어 책을 만지기도 어려웠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거대한 프레스 기계 앞에 서서 손이 떨리던 순간 공장장이 여기서는 학력이 아니라 성실함이 중요해라고 말했던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첫 월급 봉투를 받았을 때의 기쁨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 어머니 손에 월급을 드리며 이제 제가 벌어올게요 라고 말했던 그날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5살에 결혼하고 두 아이를 얻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우고 저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잔업과 특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밤 12시까지 일하고 새벽 6시에 다시 출근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월말이면 납품 물량을 맞추기 위해 2, 3일씩 집에 가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지탱해 준 것은 두 아이 대학은 보내야겠다는 일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저의 희생을 알아주었습니다. 딸아이는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대구의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 미국의 IT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제가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제 월급의 대부분은 아이들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특히 아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월급을 모아 당시로는 비싼 개인용 컴퓨터를 사준 것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미국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으니 아버지로서 가슴이 뿌듯합니다. 35년 근무 후 받은 퇴직금은 8,750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딸의 결혼 비용 3천만 원, 미국으로 취업한 아들의 정착 자금 3천만 원을 지원하고 그동안 쌓였던 부채 상환에 1,500만 원을 쓰면서 남은 돈은 1천만 원뿐이었습니다. 자식들 앞길을 열어준다고 썼더니 제 노후가 빈털터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제 부모님은 저에게 물려준 것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적어도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과 출발점을 마련해 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 1년 전 제 인생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손가락 관절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의사는 오랜 기간 진동 공구를 다루며 반복 작업을 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제가 맡았던 용접 부품 검수 작업은 손가락을 많이 사용했는데 35년간 같은 동작을 반복한 대가를 이제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직업 변경을 권했지만 정년까지 1년 남짓한 시간이었기에 참고 견뎠습니다. 퇴직하던 날 공장 울타리를 나오면서 이젠 내 손가락이 더 망가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35년간 매일 출근하던 곳을 떠나는 발걸음은 무겁고도 가벼웠습니다. 공장 정문에서 동료들이 박수로 배웅해 주던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퇴직 후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국민연금 95만 원으로는 부부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월세 35만 원, 관리비 12만 원, 식비 60만 원, 의료비 35만 원 등 최소 생활비만 15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약값이 부담이었습니다. 류마티스 약이 월 18만 원, 아내 혈압약이 7만 원이었으니 연금으로는 약값도 충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퇴직 후 6개월간 쉬었지만 적금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보고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 써보는 이력서 35년 만에 보는 면접은 큰 압박이었습니다. 특히 중졸 학력에 특별한 자격증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수십 군데 지원서를 넣었지만 대부분 거절당했고 마침내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 아르바이트 자리가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면접관이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생계형이라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합격했지만 그날 밤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설쳤습니다. 35년간 한 직장에서만 일하다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지 관절염을 가진 손으로 카트를 밀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주 4일 하루 6시간씩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고된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추운 겨울에는 관절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끼고 점심시간에는 손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마트 직원들이 남은 핫팩을 종종 주시는데 그 작은 배려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첫 월급 48만 원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35년 공장 생활 동안에는 월급이 통장으로 입금되었지만 이번에는 직접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아내에게 첫 월급을 보여주며 또 가장 노릇하게 됐네라고 웃었지만 속으로는 뿌듯함과 씁쓸함이 교차했습니다. 아내도 64세 나이에 동네 분식점에서 주방보조로 일하며 월 7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내는 오전 근무를 마치면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저는 오후 근무를 마치면 설거지와 청소를 담당합니다. 젊었을 때는 남자가 설거지를 일하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서로 도와야 살아남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손목 아픈 날에는 제가 요리도 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배운 간단한 요리법으로 김치찌개, 된장찌개 정도는 이제 자신 있게 만듭니다. 우리 부부의 노년은 경제적으로 빠듯하지만 새로운 도전과 배움으로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영어 공부입니다. 작년 건강검진에서 백내장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책 읽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시력이 0.7에서 0.4로 떨어져 신문 글자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LH 임대 아파트 복지사의 조언으로 오디오북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어폰 끼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귀로 들으니 오히려 집중이 잘 되었습니다. 지금은 버스 타고 이동할 때도 계속 오디오북을 들으며 시간을 활용합니다. 특히 영어 학습 오디오북을 발견한 후 미국에 있는 손주들과 대화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시니어를 위한 기초 영어회화 무료 강좌를 알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부끄러움에 망설였습니다. 중졸 학력의 노인이 무슨 영어 공부냐는 자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 5살, 3살 배기 손주들과 대화하고 싶다는 마음이 저를 용기 내게 했습니다. 첫 수업에 갔을 때 놀랐습니다. 다들 저보다 학력이 높은 분들이었습니다. 대학 교수 출신, 회사 임원 출신 등 저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 같았습니다. 중졸인 내가 무슨 하고 위축됐는데 선생님이 다가와 영어는 학력이 아니라 관심과 노력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영어 공부는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Hello, how are you? 같은 간단한 인사부터 시작해 조금씩 표현을 늘려갔습니다. 어려웠던 것은 발음이었습니다. 평생 한국어만 사용하다 보니 영어 발음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과 L의 차이 TH 발음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이 나이에 무슨 영어냐며 웃었지만 지금은 저의 가장 큰 응원자가 되었습니다. 도서관 강사의 추천으로 유튜브 영어 학습 채널을 구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상 찾는 법도 몰라 도서관 사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구독이 뭔지 알림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메모해가며 배웠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오늘의 영어회화 영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6시에 알람을 맞춰두고 일어나 영어 단어 10개를 외우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면서 번역 앱, 영어 학습 앱도 알게 되었습니다. 카트 정리하는 동안에도 이어폰으로 영어 표현을 반복해서 들으며 외웁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이제는 영어 선생님 오셨다며 농담을 합니다. 예전에는 외국인 손님이 오면 도망갔는데 이제는 용기를 내어 Can I help you?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마디를 건넸을 때 손님이 웃으며 대답해줬는데 그 기분이 정말 짜릿했습니다. 영어 공부를 시작한 지 6개월 후 처음으로 미국에 있는 손주들과 간단한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화상통화에서 Hello, I am your grandpa. I love you. 라고 말했을 때 손주들은 깜짝 놀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I love you, grandpa라고 말해주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영어 어디서 배웠어요? 하고 놀라더군요. 그때 느낀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도서관 영어 강좌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도 만들었습니다. 주 2회 카페에서 만나 서로 영어로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끼리 실버 토익 스터디라고 이름 붙였는데 다들 각자 사연이 있습니다. 자녀가 해외 유학 간 분,
노후에 여행 다니고 싶으신 분, 귀국한 교포와 결혼한 분 등 저마다의 이유로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지난달 있었던 일입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외국인 가족이 다가와 영어로 질문했습니다. 전에는 당황해서 도망갔을 텐데 이번에는 Where do you want to go? 라고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던 가전제품 매장까지 안내해드렸고 떠나면서 그들이 Thank you sir. Why you are very kind. 라고 말해줬을 때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날 퇴근길에 저는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67살의 새로운 세계가 열린 기분이었습니다. 제 영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딸이 저에게 여권을 만들라고 살짝 귀띔해줬는데 자녀들이 내년 제 70번째 생일에 맞춰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준비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매일 Thank you for your kindness, the weather is nice today 같은 표현을 외우고 있습니다. 손주들을 직접 안아보고 영어로 대화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카트 정리 일은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영어 공부는 저에게 정신적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배움에는 늦은 나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주들에게 I'm studying English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손가락이 변형되기 시작했고 백내장으로 시력도 나빠졌지만 이런 신체적 제약이 배움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상황에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 더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손으로 글씨 쓰기가 어려우면 음성 녹음을 활용하고 책 읽기가 힘들면 오디오북을 들으며 적응했습니다. 요즘은 마트에서 일하면서도 나는 미국 갈 준비 중인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카트를 밀다가 관절이 아파도 이건 내 손주를 안아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견딜만 합니다. 경기도 화성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하루 4만 원 벌며 살아가는 노인이지만 영어라는 새로운 세계를 통해 더 넓은 지평이 열리고 있습니다. 가끔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반복되는 작업을 하며 단조로운 나날을 보냈던 그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 없는 제가 곧 미국 땅을 밟게 된다니 꿈만 같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아내의 지지입니다. 처음에는 영어 배워서 뭐하게? 라고 했던 아내가 지금은 저의 영어 단어장을 정리해주고 영어 공부에 방해되지 않게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도 합니다. 서로 의지하며 함께 나이 들어가는 이 과정이 힘들지만 또 감사합니다. 저의 작은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68살 이웃 할아버지께서 저를 보고 컴퓨터 배우기를 시작했고 72살 할머니는 저를 따라 도서관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도 배울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피게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제 꿈은 70살이 되어 미국에 있는 손주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꿈은 미국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영어로 일상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오늘도 저는 마트 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며 영어 단어를 중얼거립니다. 카트, 파킹, 라트, 커스터머, 웰컴. 중졸 학력의 평생 공장에서만 일했던 제가 67살의 새로운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트 정리 일은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그 덕분에 생계를 유지하고 영어 공부를 계속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손주들에게 할아버지가 너희를 위해 영어 공부 중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행복입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로운 페이지를 펼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저는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하루 4만 원을 벌며 살아가는 노인의 소박한 꿈이지만 이 꿈이 저를 매일 아침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꿈이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